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물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식물은 광합성을 얻은 양분을 이용하여 성장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특정 지역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름에서 비가 또 생성이 되는 현상까지 여러분들 배웠고요.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수행하고 그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우리 포도당 이게 이제 여러 개 결합이 되면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또 동물들로 옮겨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집에 지붕 같은 곳에 태양광 또는 또 태양열 이런 발전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요. 날씨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밑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이외에도 지구 시스템에는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먼저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지구 내부 층상 구조라는 것들을 배웠죠. 거기에 보면 지각과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각과 멘틀 속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일으키고 또 지구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열 역시도 지구 내부 에너지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도 지구 시스템에 다양한 영향을 일으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한번 보면요. 먼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외핵의 상태가 우리는 액체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죠. 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이는 이 흐름에 맞춰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고요. 또한 멘틀 대류가 발생하면서 멘틀 위에 대륙이 이동이 됩니다. 이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이죠. 또한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의 높이를 변하게 합니다. 이건 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위성인 달에 의한 영향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바닷가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집에 달력에 보면 이 물때가 적혀 있는 달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때가 변하는 것도 이 바로 이 밀물과 썰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안 근처의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에너지가 등장을 하죠. 태양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태양이 99.985%,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9.985입니다. 나머지 0.015%를 나눠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 조력 에너지는 굉장히 미비한 비율을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작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 0.013%밖에 되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화산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륙 간의 충돌로 인해서 자전축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단순히 태양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점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위에 이제 교과서 본문에 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양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림 한 번만 다시 여러분들 보면은 일단 태양에서 에너지를 주면 이 중에서 약 70% 정도는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 속에 또는 지표 그리고 지표 위에 있는 생명체들의 흡수가 되고요. 흡수되는 애들 외에는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 70%가 흡수되고 나머지 30%는 흡수되지 않았으니까 반사돼서 다시 튕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속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되는 것도 30% 정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를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만약 양의 비중으로 따져서 가장 큰 것부터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앞 페이지에서 다뤘다시피 이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들로 인해서 구름도 형성이 되고요. 그럼 구름이 형성됐으니까 비도 내리게 되겠죠. 이처럼 바람이 불고 구름이 형성돼서 비나 눈이 내리고 또한 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해서 지표를 변화시키는 등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자연현상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제 나눠서 보겠다는 거죠. 밑에 해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해수가 증발하여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선생님 기억으로 어저께 뉴스에 2호 태풍 2021년 2월 태풍이 2호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규모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됐다가 조만간 소멸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여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6월달 빠르면 6월달이지만 대부분 이제 7월 8월이죠. 특히나 8월 이후에 9월달 정도에 오는 태풍은 항상 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위성에서 관측한 태풍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는 게 태풍의 눈이겠죠. 자, 그림 나는 태풍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일본 우산이 뒤집어지고 비바람이 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태풍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흡수한 이 바닷물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저기압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겠죠. 자, 태풍이 발생해서 강한 비를 내리기까지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고 에너지 흐름에 따라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을 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방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는 적도 부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해서 상승 기류를 받아서 얘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수증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은 우리가 수증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다 수권에서 대기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름 형성이 된 다음에 물 또는 얼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다음 얘들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비가 됩니다. 이후 강수 현상으로 이 직권에 다시 비나 눈으로 내리게 돼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밑에 본문 내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태풍은 저위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받아서 구름을 형성하여 발생한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수문열이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말로 선생님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수증기는 구름이 되면서 열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하게 되고요. 이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바닥 수권에서 비권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태풍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태풍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많은 양의 비를 내려서 저위도에 있던 물을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규모의 물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질도 순환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에서 각권을 순환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으로 나눠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